안녕하세요. 어제 좀 자취방이 추웠어요. 계속 이제 아파트 화실 쪽에서 자다가 또 지난 며칠간 추워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온도를 보니까 14도, 지금 16도예요. 이제 집도 사람이 역시 살아야지 추운 날 좀 비웠더니 데펴지질 않네요, 집이. 자, 어제 올린 영상 중에 포텐 쇼타임스라는 간판이 보였는데 끝나고 왼쪽을 쭉 보니까 스타타운이라는 간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일이 앞으로 이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또 어떤 어머니가 게임만 하는 고등학생 상담을 저 밥 먹는 중에 점심때 했는데 그러니까 카톡 상담을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어떤 진로가 됐던 아니면은 하루 생활 패턴이 됐던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생기는데 그게 좀 엄청난 단점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단점이 뭐냐면 뭐든지 적당히 몰입한다는 단점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최초의 동기부여는 자기가 선택해야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우리 자녀가 어떤 뭔가에 몰입을 한다는 건 함정에 빠뜨리는 거랑 좀 비슷한데, 미리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뭔가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가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서 함정이면 좀 그렇고, 거미줄 같은 거? 우리가 어디 여행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거미줄에 걸리잖아요. 그 거미줄에 걸리듯이 어떤 영감이 오게 되고, 나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적당히 몰입하는, 적당히 노력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게임을 중지시키고, 와이파이를 못 쓰게 하고, 학원에 가서도, 몰입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개인 지도를 시키고, 집에서 감시하고, CCTV를 달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녀의 두뇌 속에서는 나는 늘 적당히 노력한다. 이게 어떤 인생의 각인이 될 확률이 생겨버리는 것이고, 확률이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러면 애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거나 이제 뭐 했어요.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배틀? 그라운드 배틀? 또 그런 건데 어쨌건 소셜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다른 어떤 존재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은 아직 모를 수도 있고 또 연령대가 다양하죠. 자기 개인 클랜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부족. 게임에서 어떤 부족 사회로 가는 듯한 측면이 있어요. 게임이 과거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올렸지만 호모 루덴스, 인간은 본능이 호모 루덴스고 과거에는 사냥도 놀이였고 거의 모든 게 놀이였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놀이도 많았다. 과거에는. 그래서 위험한 사냥이 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나의 직업이야. 내가 창을 잘 던지니까 동물 추적을 잘하니까 사명감을 했다기보다는 그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사냥 자체가. 심지어는 전쟁도 재미로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우리가 뭐 삼국지라든가 이런 거 예전에 그 야인 시대의 그 깡패들 이야기 이게 보면은 약간 뭐 의리라든가 절대 손에 칼을 들면 안 된다거나
주먹으로만 상대를 해야 된다거나 죽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약하면 죽지만은 그래서 딱 쓰러지면 굴복하고 뭐 이런 거 약간 재미의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좀 치졸하거나 반칙을 쓴다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 관우가 그 창을 떨어뜨린 황충이었나요? 기다려주잖아요. 다시 실수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근데 물론 이제 그거하고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신립장군이었던가 적군이 싸울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렸던 장군들이 한 2명인가 역사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도 칼을 들고 싸우고 나도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는 총이잖아, 총. 그럴 때는 기습을 해야죠. 정말 죽느냐 사느냐 나라를 뺏기는 그런 입장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부족사회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적당히 몰입하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던 해도 상당히 그 게임을 잘하게 될 것이고 또는 피아노를 친다거나 뭐 바이올린이든 미술이든 축구든 농구든 간에 열심히 하면 재능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잖아요. 청소년기에 했으니까. 그러면 흔히 우리가 국가대표는 못 되었고 또 감독도 못 되고 학교 체육 교사도 못 됐지만 선수 출신으로서 포장마차를 한다거나 선수 출신으로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선수 출신으로서 카페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적당히 자영업을 하는데 조기 축구에 들어간다거나 이제 또는 골프도 마찬가지죠. 뭔가 그 공이 그 청소년기에 그래도 국가대표는 못 되었지만은 그 자기 몸에 뱄던 그 실력이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축구할 때 나와요. 동네 축구보다는 훨씬 잘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선수 출신의 회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게 해줍니다. 팔아주고 과일 선물하고 쌀 선물하고 데리고 가려고 함께. 왜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조기 축구가 너무 재밌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 애가 있어야 또 우리 팀이 그래도 등수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또 이제 자기 개발을 그러니까 미래 직업하고 지금 그 연결되는 그 이야기인데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은 뭐 바이올린도 한 70, 80 돼서 피아노 배울 수 있어요. 바이올린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골프 60 넘어서 70 넘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뭐냐면 코치가 또 필요해요. 저기 이렇게 동네에서 각각 동네에서 이렇게 개인 지도할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에 학교 공부가 아니라 내가 그 학부모한테 그랬어. 학교 공부는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100 중에서 1%의 효과밖에 없을 것 같다. 99가 딴 데서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인공지능 시대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취미나 재미 쪽으로 간단 말이죠. 아무튼 백수 생활이 많아져요. 은퇴하고. 여러분, 사람이 미래다라는 광고로 알려진 두산. 45세 명예퇴직을 나이를 정했답니다. 45세로 아예. 정년을 하라고. 백수가 미래다예요. 사람이 미래다가 아니라 백수가 미래다 두산. 오케이? 45세 정년 퇴직. 백수가 미래다. 그래서 지금 백수가 미래로 가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일자리의 시대에서 놀자리의 시대로 간다 강의를 많이 했고 백수가 미래다라는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AI 이제 백수 부족 사회죠. 그러니까 백수 부족 사회였어요. 예전에 원래 다들 놀았어요. 그냥 수렵 채집, 철렵 다 그냥 놀이였다고 보면 돼요. 그 같이 요리하는 것도 놀이였고 그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풍부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자연 환경의 그 재생산의 속도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풍부했죠. 그런 부족 사회로 이제 우리 인간 세상도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제 태양광이라던가 이렇게 대체 에너지로 도움을 받아서 물론 인구도 좀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얼마 전에 김진석 그 교수님, 인하대 철학과 교수님 책 중에 초월과 포월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AI는 계속해서 초월해 나가고 인간은 포월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포용을 서로 이렇게 보듬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AI는 계속 초월해 나가니까 인간의 능력을 이미 이제 초월하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포용을 하고 초월을 해야 되는데 자기 초월이죠. 포용을 위한 자기 초월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포월의 정확한 뜻은 네이버에 나올 건데 또 김진석 그 교수의 책은 안 읽어봤고 아직. 근데 제가 생각하는 포월은 그런 뜻인 건데 어떤 분이 또 이제 어제 카톡을 보내와서 스터디 코드에서 미래 직업에 대한 유튜버를 보내준 거예요. 유튜브 그 링크를. 그래서 예전에 한참 그 공부법 강의를 하던 박모식인가 머리 빡빡 박모식인가 나와서 미래 직업의 그 코드, 그러니까 스터디의 코드가 있듯이 미래 직업의 코드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코드를 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걸 보면은 뭐 의사, 교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판사 이렇게 또 유튜버, 운동선수 이렇게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미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주로 노는 쪽으로 많이 가죠. 자, 그게 현재 우리 부모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좋아했던 직업은 돈과 인정의 결합인데 그 인정은 주로 타인의 인정이었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봐주는 그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속에 숨어있는 코드였다. 돈과 타인의 인정. 타인의 인정 그다음에 시대가 조금 흐르면서 돈과 타인의 인정에서 돈과 재미로 넘어가는 거죠. 돈과 재미.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예체능이 좀 더 부각을 하게 되고 스포츠맨 돈을 많이 버는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고 물 좀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 유튜버도 지금 현재 유튜버도 자기 스스로의 보람보다는 타인의 인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광고 시장 때문에. 그래서 뭐 편집도 신경을 쓰고 일반 TV 방송보단 좋아야 되니까 뒤에다도 뭐 깔고. 근데 뭐 저는 그냥 뭐 세트를 안 하죠. 세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편집도 안 해요. 잠시 이렇게 코 풀고 기침할 때 잠시 정지만 하죠. 자르지도 않고. 그 대신 제목은 열심히 달려고 골라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기를 의존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뭐랄까 AI의 초월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미래 직업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결국 돈과 인정에서 혼과 인정으로 바뀌는 건데 영혼입니다. 영혼. 혼과 인정. 돈에서 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인정에서 자기 스스로의 인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인정을 인기라고 볼 수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의 인정은 보람이죠. 인기의 시대에서 보람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재해석하는 미래 직업의 코드예요. 근데 미래 직업의 코드 중에서 전라도 방언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3세한 차이지만 지금까지의 직업이 돈과 타인의 인정과 재미 이거 세 가지였다면 미래는 조금 바뀌는데 혼과 자기 스스로의 인정과 개미로 바뀐다. 재미가 개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재미가 개미로 바뀌어요. 개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인기가 보람으로 가고 타인의 인정이 스스로의 인정으로 가고 돈이 혼으로 가고 재미가 개미로 가는 겁니다. 미래 직업의 코드가. 개미가 이제 제가 이제 소두의 그 선수 출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국가대표가 돼서 금메달을 따야만 환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동네 조기 축구에서요. 밤내기 게임에서 이겨도 대단한 재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런 어떤 소박하면서도 되게 다양하면서도 이 좀 인생의 맛이 좀 이렇게 나면서도 뭐 이런 재미를 개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미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제 전라도 방언으로서 잘 익은 김치에서 나는 맛을 개미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숙성된 맛이에요. 숙성된 맛인데 근데 저는 개미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어른들이 쓰는 개미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음식에서 주로 많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에 있어서도 개미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미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또 재해석을 해보자면 개미와 재미의 차이는 역시 돈과 혼, 타인의 인정과 스스로의 인정의 차이랑 좀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재미에는 타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개미에는 스스로 즐기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차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 정의를 내려보고 싶은데 자기만의 입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입맛. 자기만의 영혼이 이끄는 그 어떤 숙성된 포도주의 맛, 뭐 이런 거. 포도주도 다 맛이 다르듯이, 그게 개미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성과 예술성의 시대가 오게 되고, 또, 부족사회로, 그러니까 제가 진화 심리학이 인공지능 시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성, 영성, 그 다음에 인간 공동체의 부족사회화, 삶 전체가 하나의 문화화 돼버리는, 삶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 문화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바로 예술성이 돼버리는 거니까, 인간의 삶이 취미나 재미나 개미, 예술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부족사회가 원시부족사회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족사회의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원동력 자체가 굉장히 재미와 예술성 같은 놀이,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인공지능이 많은 걸 대신해주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일자리가 필요 없고 놀 자리가 더 요구가 되는 그런 시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어제 점심 때 게임만 즐기는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 과거에 우리는 부모님의 가치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가치.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라는 그런 가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열정을 살려내기를 요구받았죠. 가치와 열정 중요한 건데, 이 문제는 타인이 제시한 가치냐 내가 결정한 가치냐에 따라서 그 열정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어찌되었건 순서는 그랬어요. 야 이게 가치 있는 거야. 불살라. 열정이야. 열정이 필요해. 공부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너는 공부를 해야만이 차별화할 수 있어. 수직적 차별화죠. 수직적 차별화. 서열화. 피라미드형. 스카이캐슬에 나오죠. 피라미드 상징적으로 나오죠. 수직적 차별화. 열심히 너 이 가치를 놓고 열정을 불살라야 너는 차이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어때? 너가 이 상류소에 와보니까 재밌지? 살만하지? 그 비교적인 재미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펜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저도 이제 13층에 올라가서 약간 그런 재미가 좀 있는데 막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의 그런 거. 근데 저는 이제 내려다보면서 그 간판의 그 내용을 보면서 막 별자리를 만들듯이 해석을 하는 그런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됐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 스터디 코드의 그 미래 직업의 코드로서 제가 가치와 열정과 차이와 재미의 그걸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는 외부로부터 정해진 가치, 강요받는 열정, 수직적 차이, 그 다음에 비교 우위적인 재미, 이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가 갔어요. 가고 있고. 그럼 우리가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가치와 열정과 차이와 재미라는 것은, 차이는 이제 차이와 재미가 결합되는 게 개성이고 그것이 개미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볼 것인가? 역시 뒤집어야 되겠죠. 반대죠. 자, 재미를 개미로 바꿔야 돼요. 개성과 맛, 개미. 자기의 품성, 자기의 특성과 결합된 재미. 그걸 개미라고 또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재미는 재미인데 개미예요. 개성이 결합된 재미예요. 자녀들이 개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에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환경이 다양한 게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레디 플레이어 원 한번 꼭 보라고 그랬죠. 미래 부족 사회는 가상현실 속에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개미를 하다가 거기서 애들이 자기 이제 특성이 품성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재미를 찾다가 느끼는 차이는 피라미드적인 수직적인 차이가 아니라 수평적인 차이 또는 무지개 같은 차이죠. 컬러가 다르고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뭐 성감대가 다른 거예요. 19금 버전으로 성감대가 다른 거고 이게 달라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개미를 찾다가 자기의 그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느끼는 차이에 따라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분야에 대해 열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열정의 온도도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차가운 열정도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열정으로 보자고, 차가운 열정까지도. 그래서 순서는 개미에서 차이를 느끼게 되고 차이에서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나름대로의 열정을 스스로 만든 동기부여죠. 나름대로 열정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다양성으로서 이 전체
예술적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색깔이나 어떤 뭔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미래 사회죠. 한 번만 정리하자면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가치와 강요된 열정과 수직적 차이와 비교 우위적인 재미에서 자기 개성의 바탕을 둔 재미와 수평적이고 다양성이 있는 차이와 그리고 또 다양한 열정과 또 다양한 가치로 결말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는 계속 초월해 나가고 인간은 포월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인간도 그 포용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굳이 안 가르쳐도 서로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는 동병상련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시대. 예.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초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진화. 그걸 이제 그러니까 물론 AI가 언젠간 영적인 초월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AI는 이제 뭐냐면 기능적인 초월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아주 영리한 노예가 돼가는 것이고 인간은 아둔한 주인이 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AI가 쉽게 못하는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해 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막 영적이고 예술적인 멍청하더라도 AI가 하면 더 잘할지라도 그걸 결국 하게 되고 AI도 이제 예술을 하는 AI가 있겠지만 주로 AI는 이제 우리의 직업들을 계속 대신해가는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얘기했던 것을 우연히 어제 이제 카톡 점심 상담하고 두 분이 저한테 이제 이 영상을 찍도록 자극을 주신 겁니다. 한 분이 게임하는 자녀. 그래서 내가 게임하다가 사귄 사람들이 미래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이걸로 그냥 딱 결론 지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카톡으로 유튜버도 미래 유망 직업이 아니래요. 이거 한번 꼭 봐보세요 했더니 스터디 코드 영상이더라고. 두 자극이 와서 이제 그걸 제가 정리를 해서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시고 인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타인이 제시한 정답과 타인이 제시한 가치에 길들여진 세대예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열정을 막 불살랐던 외부에서 이렇게 내가 내 내부에서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막 불을 붙이고자 했던 그런 열정. 이게 빨랐단 말이죠, 순서가. 연역적이라고 그러죠. 빨랐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재미나 개미에서 차이, 열정, 가치로 가는 이 반대 순서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자녀의 성공을 55세가 될 때까지는 판단하지 말라. 근데 어쩌면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 그 55세의 자녀의 수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100세가 된 부모가 80대가 된 또는 70대가 된 자식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연장될 수 있어요. 자녀의 성공을 75세가 될 때까지는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은 100살 넘게 살아라 이거죠. 길게 살면서 길게. 그래서 재미, 차이, 열정, 가치의 순서로 갈 때는 오래 걸려요. 뭔가 우리 애가 뭔가를 잘하는 걸 보는 게 오래 걸려요. 마치 이제 우리 예술계에서 늦게 성공하듯이 모든 분야가 호모 루덴스 공동체 전체, 인간 공동체 전체가 예술화돼 버리기 때문에 다들 어떤 그래도 내가 우리 애를 잘 키웠구나. 우리 애가 잘 성장해 줬네. 나한테 효도하네. 이런 걸 느끼는 게 우리 세대보다 훨씬 늦어진단 말이죠. 전환기에는요, 우리가 낀 세대란 말이 있는데, 전환기에는 자식도 봉양해야 되고 부모도 봉양해야 된단 말이 있죠. 지금의 50대, 60대가.
노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자식들도 백수가 돼서 내가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전환기에는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게임만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고등학생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게 아플 텐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부모가 준비를 해야 돼요. 저 이런 강의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웅진에 가서. 자식들은 아마 돈을 못 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부업이라도 할 수 있을 때 부모가 부업이라도 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 자식들이 뭔가 또 제2, 제3에 분명히 좌절을 할 텐데 취직했다가 또 잘리고 할 텐데 백수가 미래다. 두산 백수가 미래다. 45세 정년. 또 백수가 될 텐데 그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10년 전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세대가 한정적이다.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엄마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니까 자꾸 자녀들에게 노력을 강요해서 생길 수 있는 변화는 그다지 좋은 변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분들 그리고 자녀들은 그냥 내비두면 지들이 개미 차이 열정 가치의 방향으로 가게 돼요. 지금 손대면 과거의 가치에 매몰돼서 적당한 몰입을 하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참 이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뇌과학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쩌면 참 오늘 과거의 제 모든 강의들을 이 30분에 한번 좀 녹여서 결론을 내려보는 그런 거네요. 저기 경기도 연천 최전방 노곡초등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거기 1박 2일로 갔다 와야 되는 코스죠. 너무 멀어서. 그래서 제가 메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멀리 가는데 2시간 강의가 아니라 6시간 강의를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저녁에는 학부모, 오후에는 뭐 학생, 오전에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학생, 학부모. 각각 선생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조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야만이 그게 완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강의를 가면 선생님한테만 하고 오고 그러면 막 그 조직이 깨져 막 이렇게 차라리 선생님한테만 하고 오는 게 제일 낫죠. 근데 학부모한테만 하고 오면 이거 오해가 막 생겨요. 왜냐면 학부모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하고 타인의 인정이 중요한 세대잖아요. 그걸 왜곡해서 전달을 해 또 내 강의를. 근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강의를 하면 메시지가 이게 정리가 안 돼 버리는 것도 내가 헷갈려 버려.